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올해 안으로 자격증 2개 따는 겁니다.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5년 안에 내 집 마련하는 겁니다. 10년 안에 10억 모으기요. 창업해서 돈 벌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단기 혹은 장기 목표일 뿐입니다. 10억 원을 모으고 나면,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창업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건가요? 꿈이 뭐냐고 물으면 어떤 분은 남편이 돈 많이 벌어서 전원주택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 명문대 보내는 거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본인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남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결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오른 사람들이 쓴 책을 읽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불을 거머쥐고 싶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계발서를 수백 권 읽어도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목표에 부합하는 오늘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 달성을 잘하는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목표를 세우면 곧바로 한다. 미국 작가 필립 로스는 말했습니다. 영감을 찾는 사람은 아마추어다.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의 비결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세운 목표를 그냥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에게 탈무드에 나오는 말을 알려드릴게요. 0에서 1까지의 거리가 1에서 100까지의 거리보다 길다. 목표는 100인데 0에서 1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발동이 걸리면 매우 빠르게 앞으로 나가겠다는 말만 수없이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출발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선 마음먹은 것이 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정말 타당한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발동이 걸리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계처럼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정신현상을 작동 흥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는 몸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는 데에도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작은 일이라도 일단 시작하게 되면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단 시작하면 미처 생각지 못한 의욕이 새록새록 생겨납니다. 시작하면 끝낼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목표를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둔다.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일이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해보지도 않고 결국 그것에 꿈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 꿈이 내가 바라는 꿈일까요? 그 꿈을 이루면 다음엔 뭘 할 건가요? 우리는 사랑을 할 때도 로맨스를 꿈꿉니다. 환상을 품고 사랑을 합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환상을 채워주기만을 바랍니다. 이런 환상에 빠져서 사랑하면 현실에서는 사랑이 늘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판타지의 세계에 빠져 있지 말고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해 보세요. 목표를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이것이 내가 당장 이루어야 할 꿈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 목표를 많이 세우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목표를 너무 많이 세웁니다. 이것저것 목표를 세우면서 어떤 것은 될 것 같고 어떤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 많은 목표를 세웁니다. 엄청난 목표는 아니니까 이 중에 하나는 이루겠지 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새해 목표가 늘 작심삼일로 끝나듯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단념하기 일쑤입니다. 목표를 너무 많이 세워서 단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삶이 비루해집니다. 왜냐하면 목표만 단념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까지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애초에 목표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것만 목표로 세우고 집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졌어. 이런 자신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 안 하기로 한 것은 안 한다.
일반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는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안 해야 할 일을 먼저 리스트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1시간 이상 게임하지 않기, 그 시간에 책 읽기, 소파에 누워있지 않기, 그 시간에 산책하기,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않기, 그 시간에 가족과 대화하기. 이처럼 안 해야 할 일을 먼저 리스트로 만들면 그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발전을 꾀하고 일의 능률을 올리며 무엇보다도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을 강의하는 탈벤 샤하르는 이것을 자기 일치적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확신과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목표이며 다른 사람이 부과한 것이 아닌 나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일치적인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삶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줄이고 하고 싶은 일을 늘려야 합니다. 5번째 공통점,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목표 세우기. 보통은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목표를 세웁니다. 이 차이는 분명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일할 때 덧셈으로 하느냐 뺄셈으로 하느냐의 차이와 같습니다. 덧셈은 할 일을 쌓아 올리는 식입니다. 반면에 뺄셈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덜어내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식입니다. 사람들은 책을 쓸 때 완성 원고 마감일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이 원고 마감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5개월이면 쓸 수 있다며 다음 달부터 쓰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음 달이 되면 예상하지 못한 다른 일이 생깁니다. 원고 쓸 시간이 없고 결국 시간에 쫓기며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과물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책을 쓸 때 원고 마감일 4월 30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시간 배분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덜어내고 그 시간에 원고를 씁니다. 당연히 원고 마감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목표를 세웁니다. 6번째 공통점, 목표를 잘게 쪼갠다. 목표를 덩어리로 인식하면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목표를 월간, 주간, 일일 단위로 잘게 쪼개서 실행 가능한 작은 단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일 단위까지 목표를 쪼갰다면 중요한 일 우선으로 시간을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목표도 쪼개고 또 쪼개면 만만해집니다. 목표를 세분화해서 관리하면 결국 목표에 근접하는 결과치가 나옵니다. 큰 목표를 세운 뒤 일을 쪼개서 하라는 것은 할 일을 나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과 목표를 구체적인 실행 목표로 쪼개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일과의 연계성과 내가 다른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을 잘 계산하여 쪼개야 일정에 무리가 없습니다. 큰 목표를 작은 일로 나누면 실천하기 쉽습니다. 가령 담배를 끊겠다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무조건 금연한다로 시작해보세요. 그게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실천하기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고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목표 달성을 잘하는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 내용은 이정훈의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를 참조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